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KBS 이야기입니다. 자, MBC가 많이 좋아졌죠. MBC의 상태가 많이 좋아지면서 MBC의 시청률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뉴스의 신뢰도도 MBC의 뉴스 신뢰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MBC는 아직도 이 사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이 이명박 때 MB 시절 MBC를 장악을 했었죠. 그때 김재철 사장이 있을 때 그렇게 MBC를 장악을 하고 파업하는 기자들을 다 한직으로 내보내고 내쫓고 그리고 부족한 인원을 충당하는데 보통은 공채를 합니다. 공채를 하는데 이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뽑았냐면 헤드헌터 업체에 의뢰를 해요. 그렇게 특채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헤드헌터 업체에다가 의뢰를 한다라는 건 모양새는 간접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뽑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 헤드헌터 업체가 이 MBC 간부와 친분이 있는 사이라면 직접 특채로 뽑으면 이 낙하산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쿠션으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어용 기자들을 뽑아 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MBC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MBC는 좋은 보도들을 하고 있죠. 스트레이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수준 높은 탐사 보도 영역도 잘 진행을 하고 있고 기본적인 뉴스 자체의 논조도 매우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자, MBC가 이렇게 바뀌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국민들의 신뢰를 조금씩 얻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KBS입니다. KBS는 지금 계속해서 잡음이 나고 있거든요.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이 정경심 교수의 개인 금융자산 조언해줬던 PB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인터뷰를 자기 마음대로 조작을 해서 정경심 교수가 죄가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한 것, 그것 때문에 온 국민의 질타를 받았었던 점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게 왜곡 보도하고 프레임 짜기를 하고 선동용 기사를 써내고 그리고 뉴스 9시 뉴스의 헤드라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악의적으로 뽑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뭐 반성을 하겠다,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KBS에서 뭐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이런 식으로 유튜브 컨텐츠를 통해서 KBS가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자, 얼마 전에 굿모닝 충청에서 정문현 기자가 쓴 기사가 있어서 그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윤석열 부인 김건희를 3호라고 존칭으로 예우하는 법조 기자들 퀴퀴하다. 타이틀이 요겁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취재 과정을 둘러싼 기자들 간의 신경전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의혹을 가장 먼저 폭로한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에 대한 불만이 KBS 사회부 법조팀 기자들에게서 7일 터져나왔다. 능력 부족으로 특종을 놓친 것에 대한 불만을 엉뚱하게 표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BS 법조팀 기자 6명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자사 법조팀 기자의 취재 보고 내용을 타사 기자에게 카톡으로 유출하는 등 부적정한 행위를 했다며 당시 사회부장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관련 당사자인 뉴스타파 심 기자는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잘못된 사실들이 더 널리 알려지기 전에 정확한 사실관계와 맥락을 밝히고자 한다. 제가 윤 총장 처가 문제를 보도한 뒤 KBS 사회부는 본인들도 취재를 하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해 왔다. 저는 취재원들의 동의하에 갖고 있던 취재 자료와 연락처를 KBS 기자에게 넘겨주었다. 이후 취재 도중 문의에 대해서도 성실히 자문해 주었고 그런 일련의 흐름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이어 KBS 사회부장에게서 전달받은 정보 보고 내용을 소개했다. 자, 여기부터는 KBS 사회부장의 이야기입니다. 뉴스타파 보도도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잘못됐어.
도이치 권모 씨가 이모 씨한테 3호를 소개해줘서 10억 원으로 도이치 주식 매수하게 일임한 사람이 3호라고 나왔는데 돈 맡기고 한 사람은 권모 씨야. 주어가 잘못됐어. 자, 이 부분은 시민보 기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처음 취재 보도한 기자로서 검찰이 기자에게 흘린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설명했다. 이후 다른 경로로 타사 법조 기자도 비슷한 내용을 전해왔다. 이렇게 시민보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KBS의 법조 기자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뉴스타파는 자꾸 3호를 걸고 넘어지는데 저번에 보도했던 도이치 건도 사실관계가 틀려. 이모 씨한테 도이치 주식 매수하게 일임한 사람이 3호라고 보도했잖아. 그런데 경찰 보고서 잘 읽어보면 3호가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권오수야. 주어가 잘못됐다는 거지. 돈 맡긴 사람은 권오수야. 잘 읽어봐. 머니투데이에서 기사 잘 썼던데 경찰도 3호는 내사 대상자가 아니라고 했잖아. 아주 악의적이야. 자, 이렇게 KBS 법조팀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슬리죠. 김건희를 3호라고 극존칭을 해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머니투데이에서 기사 잘 썼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머니투데이가 요즘에 굉장히 치고 올라가는 이 찌라시 수준의 언론사거든요. 근데 여기가 기사를 잘 썼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3호라고 존칭을 쓰는 거 굉장히 거슬립니다. 자, 시민보 기자는 매우 유사한 내용의 정보 보고가 잇따라 나오는 것을 보고 검찰이 조직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되었다며, 그러나 이후 조선일보 기사를 보고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반박 기사를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소속이 다른 언론사 기자들끼리 취재 정보를 공유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것은 흔한 일이라며 KBS에 근무할 때 저 역시 타사 기자들과 수많은 정보를 주고받았고 뉴스타파로 옮기고 나서도 역시 그랬다고 밝혔다. 그런데 KBS 사회부장이 자사의 정보 보고를 제게 유출한 것을 문제 삼는다면 저 역시 제가 취재한 자료와 연락처를 KBS 기자에게 넘겼으므로 취재 자료를 유출한 셈이 된다. 물론 단독으로 은밀히 취재하고 있던 내용을 유출했다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된다며, 하지만 KBS 법조팀 기자들의 정보보고 내용은 전혀 특별한 것도 아니었고 그 자체로는 정보의 가치가 거의 없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지만 이 모든 논란들이 기자의 본업과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회의감이 든다며 KBS가 소모적이고 무의미한 논란을 넘어 보다 건강하고 생산적인 조직이 되기를 기원한다.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굿모닝 충청의 정문영 기자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정보 유출 공방과는 달리 정작 기자들끼리 주고받은 대화가 전반적으로 영 귀를 거슬리게 해 매우 못마땅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윤 총장의 부인을 일컫는 호칭에 관한 문제가 그렇다. 가뜩이나 윤 총장 장모의 숱한 투자 사기 사건에 덕지덕지 직간접으로 연루돼 함께 지탄을 받고 있는 김 씨를 기자들끼리 주고받는 보이지 않는 대화 공간에서까지 굳이 3호라는 존칭으로 각별히 예우하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검언유착의 퀴퀴한 곰팡내가 오래전부터 진동해온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표준 국어사전에 3호는 스승의 부인이라는 경어로 풀이돼 있으니 더욱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다. 언론의 보도 스타일, 언론이 보도하는 이 온도 차이, 왜 검찰에는 호의적이고 검찰과 싸우려는 세력에는 그렇게 비판적인지, KBS가 왜 그런 논조를 유지하고 있는지 이들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면서까지도 김건희를 3호라고 예우해주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분인데 뉴스타파가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하면 어떡하나. 우리의 소중한 사모님을 말이야, 윤석열 총장 3호를 이 주어가 잘못됐고 말이지.
악의적이야. 우리 사모를 그런 식으로 나쁜 사람으로 만들다니 말이지. 이런 거 아닙니까? 언론이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 세금 그리고 시청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가 요 모양이라니 참 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시청료 거부 운동이 다시 일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전에는 KBS 시청료를 따로 받았어요. 근데 이 시청료 거부 운동이 너무 심하게 일자 국회에서 법을 바꿉니다. 전기요금에 같이 합쳐버렸어요. 전기를 쓰는 사람들은 시청료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KBS를 보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시청료를 낼 수 없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시청료를 내지 않는 법이 있긴 있습니다. 집에 TV를 없애면 돼요. 그런데 요즘에 집에 TV 없는 집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혹시 개인 가구 중에 TV가 없는 분들은 시청료를 안 낼 수 있습니다. 나는 TV 없이 컴퓨터로만 생활을 한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특히나 젊은 사람들 1인 가구들은. 그럴 때 전기요금 고지서에 시청료 부분 있어요. 이거 이의 신청하시면 시청료 안 내실 수 있습니다. 그 돈은 KBS로만 가는 거예요. 시청료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KBS가 항상 얘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KBS의 법조팀 윤석열 총장의 아내를 사모라고 저렇게 위해주는 모습을 보니 내가 낸 시청료로 이놈들의 귀싸대기를 때리고 싶습니다. 언론이 바로 서는 그날 대한민국은 날개를 활짝 펼치고 훨훨 날아갈 수 있을 겁니다. 검찰개혁은 바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에요. 바뀔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검찰은 바뀔 거예요. 문제는 언론. 이놈들이 문제인데 참 답답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정의기억연대 엄청나게 공격받고 있는 거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실 텐데요. 제가 처음에 이 소식을 접했을 때 더불어시민당이 또 사고 쳤나?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열린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더불어시민당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굉장히 울컥울컥 하거든요. 더불어시민당 왜 또 사고를 치냐.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약간 냄새가 솔솔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비판적으로 언론이 가져다 두는 정보를 그대로 보면서 더불어시민당 이놈들 또 사고 쳤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냄새가 이상하게 나요. 그래서 기어를 잽싸게 중립으로 넣고 상황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이 역시나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정의연을 공격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그건 사실 일본이거든요. 일본과 한국 내 친일 세력들. 자, 결국은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냐면 수요집회 폐지, 소녀상 철거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중립기어를 넣고 다른 상황을 유심히 보면서 이게 좀 정리가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빨리 얘네들이 소녀상 철거와 수요집회 폐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건 좀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특히나 열린민주당을 지지했었던 분들은 더불어시민당에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 조금만 기어를 중립으로 넣고 냉정하게 기다리면서 지켜봅시다. 요거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거기다가 이 정의연의 이사장이라는 이나영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이 골수 꼴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버무려서 같이 공격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냄새를 좀 많이 맡았어요. 사실 이나영이라는 사람을 저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두둔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의연에 대한 공격이 지금 뭔가 좀 이상하다. 거기다가 조선일보에서는 윤미향 당선인의 딸 UCLA에서 음악을 전공한 이 딸을 뒷조사를 하고 있다. 주변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살았느냐, 씀씀이는 어땠느냐 이러고 지금 조사를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의 상황이 그대로 또 재현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 의원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건 그거대로 비판을 받고 또 수정을 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려놔야 되겠죠. 문제는 이것을 꾸민 사람들의 꿍꿍이가 자꾸 보인다는 겁니다. 어떤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이 사안을 물고 늘어지는지. 여러분들도 이 정의연 문제에 대해서는 단정 짓지 말고 기아를 중립으로 놓고 냉정하게 좀 사태를 지켜보자고요. 계속해서 뭔가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 어느 정도 제가 확신이 들면 정리해서 또 쉽게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윤석열 총장의 아내 김건희를 사모라고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KBS 법조팀 기자 양반들, 내가 낸 시청료로 싸대기를 후려 갈기고 싶다 이놈들아.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